자, 2020년 해양경찰 화공직 무기화학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중 제올라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자,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어떤 입자의 크기를 갖다 걸러주는 걸 체라고 하잖아요. 체. 그래서 여러분 체 같은 거 알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뭐 분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가루 같은 것들을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좀 작은 거는 여기선 떨어질 거고 큰 거는 이렇게 해서 걸쳐 있고 이런 걸 우리 체라고 해요. 체. 자, 근데 이 체라고 하는 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크기를 이제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분자 수준에서 체를 갖다 걸을 수 있는 이 분자 수준에서 이제 만들어진 체가 있어요. 이걸 분자체라고 해요. 영어로 몰레큘러 시브라고 하는데 요 역할하는 게 제올라이트예요. 제올라이트에도 이 구멍들이 있습니다. 구멍들이 그 구멍 사이사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촉매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분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자 구성 물질 안에 이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표면적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좀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체의 모습을 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촉매나 세제나 흡착제 뭐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일종의 여러분들 이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왜냐면 이제 이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구멍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흡착제, 표면적이 크니까 흡착제, 촉매도 표면적이 크니까 여러분들 더 효율적인 촉매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걸 만들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원소를 많이 활용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랑 알루미늄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자, 실리콘이랑 규소는 SiO2라든지 알루미늄 Al2, O3 물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이것들이 이제 어떤 뼈대를 형성해 가지고 자, 이 규소라고 하는 게 이 산소랑 사면체 구조의 뼈대를 형성해 가지고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고 알루미늄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온들 있잖아. 양이온들이 붙을 수 있게끔. 자,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성비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제올라이트는 100에서 200도씨에 진행되는 졸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자, 이 제올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공정은요. 자, 규소랑 알루미늄을 졸겔 공정을 이용해. 졸겔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비정질 겔을 만들어. 비정질 겔. 그러니까 이 비정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규칙적이지 않은 뭐 이제 불규칙한 자 그런 형태의 이제 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젤리 아시죠? 젤리. 젤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화를 시킵니다. 결정화. 자, 근데 이제 어떤 템플릿이라고 하는 주형 안에서 결정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 템플릿 내에서 이 템플릿이 주형 같은 거예요. 어떤 이제 금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자, 일종의 결정화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템플릿에서 결정화 시킨 다음에 이 주형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자, 주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추출 이런 공정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 제올라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제올라이트. 이게 제올라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제올라이트는 이 안에 가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구멍 그걸 세공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균일한 세공을 가진 세공이 이제 작은 어떤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공을 가진 제올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때 이제 뭐 100도씨에서 200도씨에서 졸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P형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실리콘에 인을 혼합한다. 자, P형 반도체는요. 이게 영어로 파저티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자, 빈 전공을 갖고 있어요. 전공. 그래서 전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규소가 있어요. 규소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요 사이에 여러분들 3족 원소의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3족.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족 원소 붕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붕소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자, 규소는 있는데 붕소는 비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붕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가 자, 4개가 아니라 3개거든요. 3개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공이 만들어진 게 P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3족 원소고요. 자, N형 반도체는 N형.
영어로 네거티브의 뜻이라고 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전자를 하나 더 과하게 갖고 있는 건데요. 자, 규소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런 규소가 이제 실리콘이 연결되다 보면 이 안에 여러분들 5족 원소를 집어넣어요. 5족. 5족 원소 대표적으로 뭐 있죠? 그쵸. 5족 원소가 이제 뭐 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인 같은 거. 그 인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는 이제 전자가 여러분들 원자까지는 5개예요. 그래서 여분의 전자 하나를 더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여분의 전자 하나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 전자가 과잉으로 존재하게 돼요. 전자가. 이게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3족 원소랑 5족 원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반도체를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해요. 불순물 반도체. 이 불순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게 불순물 반도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냥 규소만 가지고 있는 반도체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오로지 이제 규소만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규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진성 반도체. 이거 진성 반도체가 순수한 반도체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진성 반도체가 그냥 순수한 반도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전자의 어떤 이동이 잘 되려면은 아무래도 온도를 좀 높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는데 온도가 또 낮으면 전자가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도체 역할과 부도체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일종의 도체 형태를 만들고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부도체 형태가 되는. 온도가 고온이 되면 도체가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부도체가 되는. 자,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P형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실리콘에 인이 아니죠. P형 반도체는 3족인 붕소 같은 거 넣어야 됩니다. N형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실리콘에 5족 원소를 혼입한다. 맞죠? 예. 이게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진성 반도체를 또 다른 말로 고유 반도체라고 해요. 고유 반도체. 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도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도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실리콘 태양 전지는 비소로 도핑된 실리콘 위에 붕소로. 자, 비소로 도핑돼 있는 실리콘 위에 붕소로 이제 도핑된 실리콘의 얇은 층을 쌓아서 만든다. 이 비소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족 원소예요. 5족 원소. 그러니까 5족 원소니까 뭐죠? 5족 원소는 N형 반도체죠. 그래서 N형으로 도핑된 실리콘, N형 반도체 위에다가 붕소로 도핑된 실리콘, P형 반도체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를 이게 N형 반도체죠. 그 위에다가 P형 반도체. 뭐 이렇게 놓으면은 자, 과잉 전자가 이 플러스, 즉 전자가 부족한 대로 전자 이동하면서 일종의 전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얇은 층을 쌓아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태양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태양 전지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 중 HC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색의 자극성이 강한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에 잘 녹는다. 자, 염산이죠. 염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리고 무색의 자극성이 강한 기체 맞아요. 그래서 염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작업할 때 우리 코로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그 여러분들 퓨움 후드라고 있어요. 퓨움 후드. 이 실험실들도 퓨움 후드 안에서 환기를 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염산의 작업입니다. 합성 염산 제조할 때 폭발 방지의 목적으로 수소가스를 과잉으로 넣는다. 그래서 수소랑 염소를 이용해서 자, 이 염산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자, 이 염소라고 하는 게 라디칼로 반응해서 이게 잘못하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염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이 염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소를 한 1.1배 이상으로 뭐 1대1로 넣으면 되는데 이 1.1배 정도 더 많이 넣어요. 1.1에서 뭐 1.2 정도로 더 많이 넣습니다. 수소를. 그래서 과잉으로 넣은. 그래서 폭발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염소가 이제 반응하게 되면 굉장히 격렬한 라디칼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좀 더 많이 넣어줘가지고 염소가 다 소모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응시키는 거예요. 강산으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과 반응해 수소를 반응시킨다. 자, 그렇죠. 염산은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아연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랑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ZnCl2라고 하는 자, 이런 이제 염화 아연이 생깁니다. 수소 기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의 금속이랑 반응했을 때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염환소다법은 소다의 공정 중 하나로 부생물로 HCl이 생성된다. 자, 염환소다법에서 HCl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에요. HCl이 생성되는 거는 르블랑법입니다. 르블랑법. 그래서 르블랑법을 이용하면은 자, 이 여러분들 식염이라 소금에다가 황산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NaHSO4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요. HCl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르블랑법에서 그 염화수가 만들어지고, 자, 염환소다법에서는 사실 염화암모늄이 만들어져요. 부산물로. 그래서 염환소다법에서는 부산물로 염화암모늄 NH4Cl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HCl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